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만제로디마켓 권다영입니다. 오늘도 시장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어제랑 뭐가 다른가 싶게끔 참 답답합니다만 그래도 조금의 변화가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을 앞두고 장중에 결국에는 SK하이닉스 힘을 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엔비디아 실적만을 기다리고 있는 시장입니다. 과연 실적을 발표하고 어떤 흐름을 이어가게 될지 저도 참 궁금한데요. 먼저 엔비디아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엔비디아가 오늘 미국 시장에서 오르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애프터장에서는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지었죠. 일단 본장에서는 128달러에서 마감을 지었고 애프터에서도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이제 새벽이 되면 실적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내일 새벽 5시 20분에 공개가 되고요. 6시가 되면 젠슨 황이 어닝콜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과연 AI 산업에 대해서 앞으로의 가이던스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할지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컨센서스 어떻게 나와 있는지 살펴볼까요? 일단 주당 순이익 EPS 같은 경우는 0.64달러 정도고요. 매출액 예측치가 286억 달러 정도 됩니다. 하지만 시장의 눈높이가 워낙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서 이 컨센서스를 맞춘다고 한들 주가가 상승할까가 시장의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매출액 기준으로 300억은 넘어야 좀 시장이 어닝 서프라이즈다라고 해석할 것 같은데요. 실적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엔비디아의 실적은 기다리고 있지 엔화 달러는 계속해서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44엔대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엔화 강세가 이어지면서 오늘 일본 시장도 눈치 보기를 하면서 큰 보폭을 가져가지는 못했습니다. 니케이 지수가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 지었습니다. 0.1%가량 소폭 올랐고요. 오늘 상해종합지수는 소폭 빠집니다. 0.3%가량 빠지는데 그동안 올랐던 은행이라든지 게임 업종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크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다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우리 시장도 오늘 상승 하락 2700선을 딱 두고 올라가니 내려가니 계속해서 그런 모습을 이어가고 있죠. 코스피가 결국에는 오늘도 제자리 걸음입니다. 이번 주 내내 답답합니다. 2689포인트.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봐야 0.3%, 내려봐야 0.3% 계속 지수가 걸려 있습니다. 코스닥이 762포인트에서 거래 마감을 지었습니다. 수급적으로도 살펴보시면요. 일단 외국인은 오늘도 전기전자 중심으로 좀 매도를 하다가 장중에 막판에 SK하이닉스 매수로 좀 돌려 세우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엔비디아를 기대하면서 산 걸까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래도 여전히 코스피 시장에서는 3천억 원대 매도, 코스닥은 계속해서 거래대금 역시나 낮습니다. 매수 매도의 강도도 그렇게 강하지 않은 모습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그나마 선물 시장에서 계속해서 외국인이 9거래일 연속 매수를 해주면서 하방을 좀 받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선물 시장에서 2천억 원 가까이 매수를 하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보시면 장 막판으로 가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힘을 내줬고 오늘 오전장에는 또 바이오가 강했죠. IT와 바이오 함께 상승하면서 그래도 하락 종목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밀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종가 살펴보시면 삼성전자가 0.7%, SK하이닉스가 2%,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8%, 오늘 현대차가 좀 강한 시세를 막판에 내는 모습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 볼까요? 장중에 외국인이 매수로 전환하면서 하이닉스 주가가 돌아서는 모습이었습니다. 1시, 2시 부근부터 쭉 올리기 시작하더니 18만 원 선 회복을 해내기도 했고요. 2.4%대 강세로 17만 9,300원 선에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하이닉스가 힘을 내면서 오늘 장비단에 있는 종목들도 장 후반으로 들어갈수록 계속해서 그래도 시세를 지켜나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PSK 같은 경우는 패키징 수요 증가가 기대된다라면서 PSK홀딩스가 11%, PSK도 6%, 한미반도체, STI, 유진테크까지 전공정, 후공정 할 것 없이 장비단에 있는 종목들의 시세가 좋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바이오도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유한양행이 오늘도 꽤나 올라줬습니다. 20%대 급등으로 또 마감을 지었고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3상 신청을 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올라줬고요. 계속해서 첨단 생물보관법이 통과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과 함께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 움직입니다. 오스코텍도 8%대 종근당, 대웅제약까지 해서 전통 대형 제약주들까지 함께 상승을 보여준 모습이었습니다.
현대차가 드디어 인베스터 데이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뉴스를 내놓고 나서 꽤나 장중에 큰 변동성을 보여줬는데요. 어떤 내용이 나왔나 좀 정리를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당 최소 배당금 10,000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투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120조 원을 투자하겠다. 2033년까지 100억 원 넘게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투자자들이 많이 기다린 부분입니다. 하이브리드에 대해서는 하이브리드 차종을 2배로 확대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또 보급형 NCM 배터리를 개발하겠다, 열폭주 방지하겠다라면서 전기차에 대한 뉴스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3시 부근에 이 인베스터 데이가 진행이 됐는데 딱 그때 주가가 돌려세우는 모습이었습니다. 거의 고가로 마감을 지었죠. 4.6%대 강세로 25만 9천 원 선에서 마감을 지었고요. 이뿐만 아니라 현대차 그룹주들도 일제히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기아도 함께 상승을 했고 현대글로비스가 4%, 기아, 현대오토웨버, 현대모비스가 현대오토웨버 같은 경우는 5%대 강세를 보여줬고요. 또 저희 방송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죠. 이 인베스터 데이에서 하이브리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하이브리드 부품주가 오를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코리아 FT, S&T 모티브가 각각 5%, 3% 올려 붙이면서 오늘 마감을 지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빠진 거 볼까요? 금융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좀 우려감을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유진투자증권까지 금융주, 증권주 할 것 없이 일제히 파란불로 마감을 했고요. 동양생명 같은 경우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오늘 18% 급락으로 마감을 지었죠. 그 우리금융에서 인수한다, 헐값에 매각하는 거 아니냐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꽤나 많이 빠진 하루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장품주 볼까요? 요즘에 시장 트렌드가 좀 쉬어갔던 종목들의 수급이 붙는 거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화장품주였던 것 같습니다. 미국 매출을 좀 만들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LG생활건강이 4%대 강세 보였고요. 코스맥스라든지 VT 같은 종목들도 함께 올라주는 하루였습니다. 지금까지 앵커의 마켓뷰였습니다. 마감드립니다. 키워드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마감드릴 키워드입니다. 구름 낀 K증시, 홀로 빛 보는 통신주라고 잡아봤습니다. 관련해서는 오늘 더드림 SNC의 우혜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기억에 지난주에는 항공주 얘기를 하셨고 이번 주에는 통신주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의 색깔이 좀 바뀌어서 대표님이 이런 종목과 섹터를 가져오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우선은 사실 지금 계속 요즘에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시장을 이끌어가는 확 정말 리드해서 이끌어가는 그런 주도주가 좀 부재하다 보니까 항공도 그렇고 요즘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 달러 약세에 대한 그런 부분들까지 해서 지난주에도 항공주 말씀드렸고 사실 오늘 같은 장에서도 참 어떤 섹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정말 고민이 많았는데 사실은 우리 앵커님도 아시겠지만 장이 참 그렇잖아요. 네, 재미가 없어도 너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테마성으로 가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다고 테마 장세에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올라타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그래도 이런 장세에서 뜨뜨미지근한 장세에서 좀 굳건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섹터가 어떤 건지 이렇게 좀 살펴보다가 오늘 좀 통신주를 좀 가지고 나왔어요. 사실은 통신주 어떤 크나큰 재료가 있지 않으면 보지 않잖아요. 그쵸. 네. 근데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SK텔레콤 같은 경우가 꾸준하게 오르면서 정말 오랜만에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하기도 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네. 돌아보니까 어머나 언제 55,000원까지 올라왔지 그러니까요.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관심이 없을 때 통신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필수 소비재이기 때문에 뭐 경기가 어렵든 뭐 내 사정이 어떻든 나라 사정이 어떻든 우리가 통신은 필수적으로 우리가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군이자 섹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통신주는 뭐 그렇게 탄력이 있진 않지만 뭐 엄청나게 눈에 띄진 않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또 기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통신주 관련해서 여러 것 저것 찾아보다가 증권사 리포트들 제목이 되게 와닿더라고요. 보니까 신한에서는 필요할 때는 통신주, 하나에서는 이젠 통신주 비중을 늘리십시오라고 하는 걸 보면 이게 그냥 야금야금 올라와서 52주 신고가를 쓰는 게 아니잖아요. 올라온 데 다 이유가 있고 시장에서 컬러가 바뀌면서 수급이 들어가는 이유가 있다라고 네. 해석이 돼요. 그렇다면 일단 첫 번째로 최근에 이렇게 오른 이유가 뭔가요? 우선은 사실은 그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 종목군별로 봤을 때 그 특정 종목에 있어서 재료가 있어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는 조금 수익 실현할 때와 또 한 가지는 너무나 시장에서 볼 게 없기 때문에 나는 좀 안전하게 가겠다. 이런 여러 가지 투자 심리들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필수 소비재라는 거 오늘 다시 한번 좀 여러분들이 키워드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통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우리가 또 휴대폰 사용하는 네, 그런 부분이잖아요. 무선통신. 무선통신 뭐 이런 거 관련해서 그리고 또 여기 통신 그 주들이 한꺼번에 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게 이제 뭐 AI 관련 사업이라던가 물론 이 AI에 대한 그런 수익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시점인지 좀 기다려보고 또 여러 가지 우려들도 나와 있었기 때문에 또 수익화 시점에 대한 부분을 좀 기다려봐야겠지만 AI 사업에 대해서 지금 다각화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또 이제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자율주행에서도 빠질 수 없는 게 이 바로 5G 뭐 이런 여러 가지 통신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좀 통신주 자체가 종목 자체도 좀 크고 단단하기 때문에 사실은 단기적으로 전략을 짜는 분들보다는 좀 장기적인 그런 투자 전략을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눈에 띄지는 않지만 지금 이렇게 시장이 어떤 그런 섹터나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재료들이 부재한 상황에서 나는 굳건하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 우리가 챙겨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 통신주 하면은 우리가 꼽아볼 수 있는 게 정말 높은 배당. 네. 배당에 그 부분을 대해서도. 되게 여쭤보고 네. 싶은 게 사실 우리가 배당주 하면 찬바람 불 때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날씨가 꺾이긴 했습니다만 아직 여름 아닙니까? 그렇죠. 그 배당이 그래도 뭐 찬바람 불 때 보자 이렇게 되기도 하는데 최근에 통신주가 이제 뭐 올해부터도 분기 배당도 들어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연말 배당 보면은 거의 뭐 5에서 7% 정도 이제 배당 성향의 그런 퍼센테이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분기 배당도 지금 뭐 SK텔레콤이나 뭐 KT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이제 분기 배당했을 때 뭐 1.6% 거의 2% 이내에 나쁘지 않은 그 배당을 했습니다. 이게 배당이 사실은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굉장히 그 꿀 같은 정말 그런 단비 같은 네.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배당주로 다시 한번 꼽아 볼 수가 있겠고 뭐 밸류업이나 여러 가지 기업 가치에 대한 기업 평가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을 봤을 때 이익이 났을 때 이제 투자자들에게 돌려주자. 근데 밸류업 관련해서 사실 네. 못 올랐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기대감이 컸고 사실은 이 밸류업에 대한 부분이 올해 초부터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예측을 하긴 했습니다. 과연 얼마나 괜찮은 정책이 나올까? 라고 했지만 역시나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밸류업에 있어서는 사실 가지 못했습니다. 밸류업 때 갔다고 하면은 이때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그런 흐름을 보이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좀 뭐 통신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런 재료들에 있어서 정부 정책에 관해 있어서 우리가 참고할 필요는 있지만 너무 거기에 목을 매지 말자. 많이 속으셨잖아요. 이제 그만 속으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솔직하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의 그 투자 관점을 좀 굳건하게 세우고 계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투자 판단으로 좀 참고하자. 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배당에 대해서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금리가 내려가는 시점이 되면 배당의 매력이 더 커집니다. 분기 배당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통신주가 지금 52주 신고가 부근까지 올라오게 된 그런 네. 상황입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저희 오프닝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한다고. 네. 이게 발표를 하고 또 IT주로 수급이 몰리고 그러면 시장의 눈은 또 IT로 갈 거고 오늘도 유한양행도 굉장히 많이 올랐단 말이죠. 네. 이렇게 IT와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붙기 시작하면 이 52주 신고가 쓴 자리는 너무 부담스러운 거 아닙니까? 우선은 52주 신고가 쓴 자리, 이제 SK텔레콤이 52주 신고가를 썼기 때문에 이 종목군들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그 우선 통신에 대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통신에 대해서 좀 그런 트렌드성이 굉장히 많이 변해가고 있는 거. 특히나 사업의 다각화, 기업에서 매출을 일으키려면 사업을 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이전보다 뭐 2020년, 2021년 뭐 이전보다 더욱더 다각화한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때와의 매출도 사실 지금에 있어서 꾸준히 좀 상승하고 있고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런 뭐 B2B의 그런 거래와 더불어서 B2C에 대한 그런 사업까지 좀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는 국면을 봤을 때 지금 올해부터 시작해서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위치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좀 차트를 땡겨서 보자면 그래도 아직까지도 뭐 매출에 대한 부분, 사업의 다각화나 앞으로의 트렌드성으로 통신주가 자리 잡고 있는 부분들, 이제 뭐 주주환원이나 여러 가지 좀 호재거리들을 좀 더해서 봤을 때는 그래도 조금은 더 상승 여력이 남아 있지 않나. 그리고 거기에 또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이 통신주는 분명히 우리가 단타 대회를 통해서 수익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중장기적인 전략을 세워야 한다. 그래서 나와의 투자 성향이 맞는 분들은 통신주로 좀 꾸준하게 가져가 봐도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SK텔레콤 같은 경우 보면 사실 SK텔레콤이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기 때문에 오늘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네. 폭락장 이후에 뭐 얼마 전에 우리가 정말 폭락장이 있었잖아요. 그 폭락장 이후에 이 무겁고 가지 않는 종목이 그래 10% 이상 또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나는 좀 이 변동성 심할 때 나는 꾸준하게 좀 가져가고 싶다, 좀 보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좀 미래를 바라보면서 통신주에 조금 비중을 조금 실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흔들리는 장에서 사실 잘 굳건하게 버텨주는 종목 한 개가 그렇게 효자 노릇을 할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통신주를 지금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또 종목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네, 세 개이기 맞아요. 때문에 종목별로 좀 쪼개서 봐야 할 것 같아요. 사실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그래도 탑픽으로 보고 있는 게 SK텔레콤이고 네. 그 다음이 KT인데 네. KT부터 좀 살펴볼까요? KT는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KT 같은 경우는 주가의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 그래 제가 이걸 한번 보니까 네. 우선은 뭐 저도 그렇게 차트적으로 막 깊게 접근을 해서 이렇게 뭐 말씀을 드리는 성격은 아니지만 네. 성향은 아니지만 오늘 그래도 이 KT에서 한번 보자면 한 2년 정도, 2, 3년 정도 땡겨 봤을 때 계속해서 이 39,000원 부근에서 좀 어려웠어요. 어려웠다가 올해 들어서 39,000원 이후를 뚫고 4만 원 부근까지 좀 터치를 했다가 올라갔다 다시 좀 빠졌거든요.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 KT에 대한 부분 모든 분들이 사실 SK텔레콤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또 세 종목 중에 그래도 이야기를 또 해야 되니까 네. KT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또 4만 원 선 그래도 조금은 터치하고 지금 음봉 마감을 하긴 했지만 앞으로의 통신주가 조금 오늘도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네. 다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변동성에 대한 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좀 한 번 더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뭐 KT 같은 경우도 지금 뭐 AI 사업 관련해서도 지금 다각화를 시키고 있고 자율주행에 대한 또 이슈가 나와 있어요. 여러 가지 부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율주행에 조금 더 뭐 투자를 하겠다 이런 부분이 좀 지금 기사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KT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KT 같은 경우는 조금 이 저수익 사업에 대한 부분들 저수익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좀 정리를 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통신사 전체적으로 좀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 감소를 하면서 또 이제 AI나 여러 가지 그 AI로 인해서 파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줄일 건 좀 줄이고 선택과 네. 집중을 하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KT도 좀 바라보시면 이제 4만 원 부근 좀 넘어서면 다시 한번 전고점인 4만 2천 원 부근까지도 저는 좀 꾸준하게 터치를 한번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플러스 같은 경우는 네.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의견이 많은 것 같은데 네. 짧게 좀 들어볼까요? 유플러스는 정말 사실 통신 3사가 다 비슷합니다. 뭐 어느 것 하나 이렇게 뭐 이게 정말 대단하다라고 하진 않지만 유플러스 같은 경우에 지금 뭐 그렇다 할 만한 실적이 아직 없기 때문에 네. 안 그래도 주목받지 못하는 통신주 안에서 뭐 너무나 탄력도 없고 좀 매력이 없다고 느껴지는 투자 심리가 크기 때문에 유플러스는 그래도 조금은 올라가긴 하지만 조금 그 탄력이 더디다. 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세 종목에 대한 간단한 좀 정리를 해봤고요.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끌고 가고 싶어요. 어쨌든 물론 무선통신으로 기본적인 실적을 다 가져가는 게 통신주인데 네. 올해 통신 3사의 이제 올해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2%입니다. 뭐 성장을 그냥 안 한다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 실적이 늘지 않으면 아무리 배당에 대한 기대가 있다고 해도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마이너스 2% 정도 차지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이제 뭐 데이터 센터 사업이나 뭐 AI에 관련된 부분들 이제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산업적인 부분들이 좀 바뀌어가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할 때 이런 재료로 인해서 주가가 먼저 반응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실적 데이터에 찍히고 나서 주가가 또 반영이 되는 그런 경우들도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 근데 또 통신은 이 후자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클라우드에 대한 그런 수주들 계속 또 증가를 하고 있고 또 엔터프라이즈 사업 매출은 또 전년 동기 대비해서 뭐 10% 넘게 좀 늘어난 부분 또 앞에서 이런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이야기도 했지만 데이터 센터 사업 매출 같은 경우는 뭐 20% 넘게 급증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주가의 다른 섹터군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늦게 반영이 되지 않나 좀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통신주에 대한 실적 앞으로 좀 전망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탑픽 종목 여쭤봐도 될까요? 사실 다 SK텔레콤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이제 방송에서 탑픽으로 꼽는 종목들 우리 투자자분들이 보시기 때문에 그래도 가장 가능성 있는 종목을 언급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저도 오늘 SK텔레콤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조금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앞으로에 대한 그런 사업성인 부분을 봤을 때 저는 조금 더 상방으로 열려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 SK텔레콤 가지고 나왔고요. 또 그리고 중장기적인 투자로 매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AI에 대해서도 이 SK텔레콤 A인데 정말 많은 기능들을 정말 개인 비서처럼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추가를 해서 그 업데이트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 지금까지도 AI를 많이 사용하셨던 분들에게는 더욱더 매력적인 그런 서비스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것에 대해서 개편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서 또 높은 배당 성향 또 이제 금리 인하가 될 때 이제 배당에 대한 우리가 매력도 또 가져갈 수 있겠고 앞으로 뭐 AI나 자율주행에 관한 그런 사업 투자까지 좀 하반기 전반적으로 크게 봤을 때 각각의 종목이 하루하루를 보면은 조금 상승률은 낮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 모인 상승률을 봤을 때는 결코 낮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SK텔레콤 뭐 현 구간에 좀 매력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선 목표가 6만 원 1차적으로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5만 원 의견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투자하시는데 판단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이폰을 쓰는데 아이폰 쓰는 친구들이 다 ADA 쓰거든요. 통화 녹음도 되고 통화를 요약해주기도 해요. AI 부분에 대해서 좀 큰 기대를 지금 걸고 있는 게 SK텔레콤이다 보니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복리의 힘을 믿어보죠. 더드림 SNC의 우혜진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급등락 종목 함께 정리하고 오시죠. 안녕하세요. 마감뒤 급등락의 김주영입니다. 오늘 양지수 강보합에서 출발을 했지만 장중에 음전하면서 약보합 흐름 이어갔는데요. 그래도 막판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빨간불로 마감을 했던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 어떤 종목들 상승했을지 같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5위 살펴보면요.
5위는 필에너지 올라왔습니다. 오늘 삼성 SDI 그리고 GM의 합작법인 설립이 확정이 됐는데요. 미국 내 전기차 배터리 생산을 위해서 합작법인 설립을 하고 본계약 체결했다라는 소식들 전해졌습니다. 필에너지 같은 경우 삼성 SDI에 노칭 장비 공급했다는 점이 이력으로 부각이 됐고요. 그 밖에 또 이 삼성 SDI가 필에너지의 2대 주주로 있다는 점 또한 부각이 되면서 오늘 매수세가 들어왔던 모습입니다. 오늘 15%대 상승으로 마감했던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4위 살펴보겠습니다. 유한양행 확인되는데요. 6거래일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을 하기도 했는데요. 넥라자 승인 이후에 세론 나오면서 아쉬움이 나오는 그런 의견들도 많았는데 최근에 계속해서 강세 흐름 이어가면서 기대감 반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폐암학회라던가 내년에 아스코에서 데이터 발표를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면서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 상향 조정한 점도 오늘 매수세에 유입을 시켰는데요. 오늘 20%대 강세 흐름 이어가면서 마감했습니다. 3위 살펴보겠습니다. 3위는 TDS팜 올라왔습니다. 21일 상장을 하면서 따따블 기록을 하며 기대감을 좀 모아갔던 종목인데요. 최근에 주가 같은 경우 급락을 하면서 흐름이 좀 꺾였던 모습 보여줬습니다. 오늘 반등 흐름이 나와줬던 건데요. 최근에 제약 바이오주들 강세 흐름 좀 이어가면서 신규 상장한 바이오주들에도 수급이 들어왔던 모습 확인이 됐었는데 TDS팜 역시나 매수세 들어오면서 오늘 상한가 기록했던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2위 살펴보겠습니다. 2위는 대봉LS 올라왔습니다. 오늘 비만 치료제주들의 강세도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대봉LS 같은 경우 개별적인 뉴스가 나오면서 또 주가 상승을 견인을 했는데요. 올인원 접착성 하이드로겔 개발 그리고 상용화에 성공했다라는 이야기들 나오면서 오늘 투심을 자극을 했습니다. 수분에 약한 기존 제품 대비해서 이 대봉LS 제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수분 친화적이다라는 이야기들이 강점으로 좀 부각이 되면서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오늘 상한가 기록하면서 마감했습니다. 1위 살펴보겠습니다. 1위는 핀텔 올라왔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 딥페이크 관련한 종목들의 강세 흐름 이어갔는데요. 핀텔 같은 경우 인공지능 영상 분석 솔루션 기업이고요. 오늘 상한가 기록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밖에 한빛소프트, 슈어소프트테크, M83 같은 종목들 테마로 묶이면서 계속해서 강세 흐름 이어갔고요. 오늘 핀텔 같은 경우 상한가 기록하면서 마감했던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하락했던 종목들 어떤 것들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5위 살펴보면요. 화성밸브 올라왔습니다. 최대 주주 및 특별 관계자 장내 매도 공시로 오늘 급락 흐름 이어졌는데요. 전체 지분의 3.8% 정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장내 매도를 하면서 이 지분율 기존 48.7에서 44.8%대로 감소를 했다라고 공시가 나왔습니다. 화성밸브 매도세 나오면서 오늘 9% 넘게 밀린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4위 살펴보겠습니다. 4위는 금양 올라왔습니다. 오늘 유상증자 소식에 급락 흐름 이어갔습니다. 8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단행한다라고 결정을 하면서 영향 받아갔고요. 그동안의 2차 전지 캐즘으로 인한 영업 손실이라던가 이런 재무 구조를 좀 개편을 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 또 시설 투자 자금 확보 목적으로 유상증자 한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오늘 11% 넘게 밀리면서 마감했습니다. 3위 살펴보겠습니다. 3위는 윙이푸드 올라왔습니다. 윙이푸드 같은 경우 그간 나스닥 상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 상승을 좀 이끌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연기가 공시가 나오면서 오늘 주가를 좀 끌어내렸습니다. 원래 기존대로라면 이 ADR에 청약하고 납입하는 예정일이 어제였었는데 이 검토가 좀 지연이 되면서 상장 프로세스가 전체적으로 지연이 됐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요. 이에 따라서 상장일도 좀 미뤄졌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그동안 기대감에 좀 올랐던 만큼 오늘 매도세 강하게 나오면서 15% 가까이 빠졌던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2위도 살펴보겠습니다. 2위는 IR사이언스 올라왔습니다. 전일장 급등 종목에서 정리를 해드렸었는데요. 우주 위성체용 소형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성공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이 시장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만큼 시장 선점에 대한 기대감이 매수세를 자극했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매물출회가 나오면서 15% 넘게 빠진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1위도 살펴보겠습니다.
1위는 동양생명 올라왔습니다. 우리금융이 오늘 동양생명 그리고 ABL생명에 인수를 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우리금융 그룹으로 편입이 되면서 오늘 급락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시장에서는 매각가가 시장 기대치보다 낮다라고 보면서 매도 흐름을 강하게 자극을 했던 거고요. 오늘 19%대 급락으로 마감했던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특징주들 정리해드렸고요. 이어지는 장외 시간도 불만제로 D마켓과 함께 전략들 세워가시죠. 앵커의 산책입니다. 오늘은 미용 의료기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미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수출주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환율이 떨어지면 주가도 하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지 않고 환율이 하락하는데도 주가는 오히려 잘 가고 있습니다. 나와 있는 차트 함께 살펴보시면 클래시스의 주가와 원달러 환율 디커플링 현상이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검은색 선이 원달러 환율입니다. 환율이 내려갔는데 주가는 올라갔고요. 휴젤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율과는 좀 다른 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산업 자체가 크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성장 중인 미용 시장인데요. 지금 이 중간에 보여지는 오렌지 선이 YOY로 얼마나 성장을 했나를 표현하는 라인인데요. 코로나를 제외하고 나서는 계속해서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침습이든 비침습이든 뭐 상관없이 미용 의료기기 산업 자체가 커지고 있고요. 전망을 살펴보시면 30년이 되면 지금 시장에 비해서 뭐 2배, 3배의 규모를 가질 것이다 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이 산업이 성장을 할까? 그 이유를 찾아봤더니요. 성장성이 높은 이유가 적은 연구개발비를 들여서 영업 레버리지를 크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또 피부 미용 시술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단 비수술적인 부분과 수술적인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비수술적인 부분을 선호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비수술적인 미용 의료기기 부분이 계속해서 성장을 해가고 있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이 비수술적 부분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보툴리눔 톡신과 필러, 주사로 주입을 하는 거죠. 두 번째가 에너지 기반 미용기기인데요. 요즘 뭐 리프팅 레이저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 섹터를 에너지 기반의 미용기기라고 하고요. 마지막이 스킨 부스터입니다. 스킨 부스터는 리쥬란이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직접 이 피부에 콜라겐 같은 걸 주입하는 시술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를 나눠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에너지 기반 미용기기 같은 경우는요.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슈링크 울세라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2017년에 비교해서 가격이 많이 떨어졌죠. 가격이 떨어졌다는 건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수출 추이도 살펴보시면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여기서 또 살펴볼 부분은 이 에너지 기반 쪽은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계속해서 재시술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모품에 대한 니즈가 높아졌겠죠. 실제로 업체들의 실적을 열어보니까 소모품 쪽의 비율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클래시스 쪽에서도 이쪽 회색 중간이 소모품 매출인데요. 비중이 계속 늘고 있고요. 비올 같은 경우도 소모품 매출이 꾸준하게 늘어나면서 전반적인 실적을 끌어올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 모멘텀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정리를 해봤는데요. 다올투자증권에서는 미국을 봐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환율이 떨어지는데도 주가가 오르는 이유는 미국이라는 새로운 출처가 생겼기 때문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실제로 남아있는 모멘텀들을 보면 미국 쪽에 다 쏠려 있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미래에셋에서는 어떤 의견이었나 함께 살펴보니까요. 지역마다 선호하는 시술도 다르고 인종에 따라서 좋아하는 것들도 다르기 때문에 사업 다각화를 잘한 종목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호주로는 클래시스, 파마리서치, 휴재를 제시했고요. 마지막으로 스킨부스터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연간 스킨부스터 시장 추이를 함께 살펴보시면 계속해서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것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스킨부스터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콜라겐 같은 걸 직접 주입하는 시술인데요. 리쥬란 같은 경우가 파마리서치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마리서치를 신한에서는 최선호주로 보고 있었습니다. 미용 의료기기 계속해서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종목들 잘 선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앵커의 산책이었습니다. 오늘의 타임어택입니다. 오늘은 블루드림 리서치의 이주현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간의 거래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의 거래량 순위로 조금 보고 있는데요. 코리아 FT 좀 보고 싶어요. 오늘 현대차에서 인베스터 데이를 진행하고 나서 하이브리드 차종을 2배로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장중에 막판에 급등하면서 마감을 지었어요. 네. 하이브리드 관련된 종목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최근에 이제 자동차 화재 관련해서 이슈가 되기 시작하면서 네. 이제 코리아 FT가 한 3개월 가량, 4개월 가량의 이제 하락 트렌드를 깨면서 상승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줬었고요. 어제 좀 강한 흐름에 저항대를 돌파하는 그런 그림이었는데 네. 오늘 뭐 보셨겠지만 현대자동차 뭐 좋은 이야기들이 정말 한두 개가 많았어요. 아니게 네.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오후장 들어 기아 현대자동차 급등하면서 코리아 FT 역시 말씀하신 대로 이 하이브리드 관련된 자동차들 주목받는 부분에 있어서 강한 모멘텀을 탔다라고 보여지고요. 시간 외에서는 장 막판에 이제 좀 움직이다 보니까 살짝 조정이 나오는 네.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네. 일단 방향 자체는 지금 4월부터 8월까지의 조정을 마무리하고 이제 상승으로 잡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내일 조정이 나온다 그렇다면 이건 기회로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기본적으로 현재 시가총액이 1,900억인데 밸류도 싸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부담 없이 우리가 좀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하이브리드 관련해서 아무래도 모멘텀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주의 큰 이벤트였던 현대차의 인베스터 데이가 끝나고 나서 종목들이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이야기 따라서 종목들 잘 선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시간의 거래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아가방 컴퍼니 좀 보고 싶어요. 사실 정책 수혜에 대해서 테마격으로 움직이는 거기는 한데 어쨌든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거래량 8위까지 올라오는 걸 보니까 관심도는 있는 것 같거든요. 정책의 수혜 얼마나 될 거라고 보세요? 글쎄요, 저는 이제 저출산 관련해서는 이게 사실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맞아요. 보니까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모멘텀에 따른 네. 시세가 일시적으로 좀 나올 수 있는 그 정도로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여전히 이제 하락 추세에서 올라오는 만큼 그 앞단에 물려 있는 매물대들 이런 걸 소화하려고 하면 굉장히 좀 강한 모멘텀이 붙어줘야 되는데 네. 현재 나와 있는 이슈로 봐서는 그 정도로까지 시장에서 크게 비중을 차지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아가방 컴퍼니와 함께 오늘 꿈비도 좀 괜찮은 상승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하나의 그 저출산 관련주들이 이제 테마로서 이렇게 좀 움직일 가능성은 열어놓고 보시되 네. 앞에 우리가 좀 봤던 양자라든지 아니면 딥페이크 관련주들처럼 뭔가 이 상한가를 보내는 그런 종목들은 없었기 때문에 네. 대단한 시세를 좀 노리기는 어렵지 않겠나. 만약 접근하신다면 기업의 펀더멘탈을 좀 잘 체크하셔가지고 조정 나올 때 저점 매수로 좀 긴 관점 보시는 게 아무래도
사회적 이슈다 보니까 네. 뭐 앞으로 있을 뭐 정치적인 뭐 이벤트들에서 계속 거르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뭐 그런 구간에서의 또 상승 흐름들은 탈 수 있기 때문에 조정 시 뭐 일부 뭐 매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지금 시장의 중심에 있지는 않다. 이 정도는 확인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저런 얘기 나온다라면서 좀 움직였는데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 외 거래에서 거래 대금 1위는 역시나 유한양행입니다. 이 종목도 얘기 안 할 수 없잖아요. 아, 오늘 정말 오랜만에 네. 시원하게 그 그러니까요. 거래 대금이 네. 붙으면서 올라준 시장의 가장 강한 주도주였다라고 맞습니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장중에 이제 오전에 좀 상승 나오다가 횡보하던 상황에서 1분 만에 거래 대금이 100억이 딱 터지면서 스타트를 끊었거든요. 이후에 각 분마다 100억 계속. 이상의 거래 대금이 들어오면서 네. 상승 흐름을 쫙 만들어냈는데 오늘 이 종목 하나만 거래 대금이 2조 5천억이 터졌어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이 10조가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거의 뭐 시장에 거의 모든 돈들을 좀 빨아들였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강한 흐름이었고 네. 역시나 이제 신고가 흐름에 종목들 앞에 매물대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상승할 시원하게. 때 시원하게 뽑아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들 유한양행이 신고가 갱신하면서부터 다시 한번 머리를 들어올리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네. 많이 오르긴 했지만 추세가 꺾일 때까지 우리가 이걸 끝났다라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네. 다만 조금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요. 이제 이렇게 큰 거래 대금을 동반하고 강하게 터졌다는 건 물론 좋은 부분이긴 하지만 네. 이거 올려서 이제 물량을 청산하고 IT 쪽으로의 이런 그 대비를 하고 있는 거 아닐까? 자금을 갖다가 확보해놓고 그 실적이 나오고 시장이 반응할 때 IT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의심도 살짝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단기적으로 이렇게 급등한 종목을 또 매수하기보다는 또 쉬어가는 구간, 눌린 구간들이 분명 나올 거니까 그런 구간에서 우리가 또 공략을 해보고 또 유한양이 쉬는 동안에 또 다른 종목들 같은 섹터 내에서 신고가 흐름을 이어내고 있는 종목들이 또 좋은 흐름들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섹터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종목 선별 잘 해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엔비디아 실적이라는 큰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으니까 총알 장전하려고 아무래도 네, 의심 아닌 의심을 좀 의심 아닌. 해봤습니다. 네. 의심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IT를 봐야 될 것 같아요.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 역시나 거래대금 몰려가고 있습니다. IT에 대해서는 어쨌든 긍정적인 시각이기는 한데 사실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고 나서 어떨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반도체 쪽 피크아웃 이야기도 한번 있었고요. 네. 엔비디아는 어느 정도 이제 추세 반전의 흐름을 만들어 놓은 상황인데 뭐 국내 그 반도체 관련 기업들 보면 여전히 추세적인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반등했다가 또 조정받는 상황에서의 지금 오늘 상승이 나오면서 변곡점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네.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뭐 10만 원대 한번 그리고 어저께를 저점으로 잡는다라면 지금 이중 바닥을 좀 형성한 거 아닐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네. 뭐 이수페타시스도 마찬가지고 뭐 한미 반도체 오늘 그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뭐 PSK 홀딩스라든지 PSK, 테크윙 대부분 다 비슷한 흐름으로 오후장 들어서 반등이 좀 괜찮게 나왔습니다. 네. 이런 흐름이 일단 기대감이라는 부분들을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고 나서 아마 끝나고 나서 장이 끝나고 나오겠죠. 그러면 시간 외에서 이제 반응을 할 텐데 네. 미국 증시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애플이라든지 우리 엔비디아 지난번 실적 발표 나왔을 때 기억해 보시면 네. 급락이 나왔다가 다음 날 올라가는 흐름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좀 열어두시고요. 네. 일단은 뭐 전일 저점 구간을 이탈하는 흐름이 만들어진다라면 최근 뭐 어제 오늘 이렇게 기대감을 생각하시고 들어가신 분들은 좀 대응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게 아니라 산업의 어떤 그 사이클상 지금 조정 충분히 받았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조금 더 한번 길게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IT주에 대한 뷰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또 궁금한 게 저 HD 현대일렉트릭이에요. 오늘 네. 좀 시세를 냈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 외에서는 지금 0.1%가량 약보합권에 올라왔고 투자주의 경고 종목 지정 예고가 올라왔습니다. 네. 어떻게 봐야 할까요?
투자주의 경고 종목 지정 예고는 사실 뭐 주가 있어서 그렇게 네. 좋은 부분은 아닌데요. 사실 이게 급등락하는 종목들에서 나오게 되면 네. 이런 부분이 이제 단기적인 조정의 빌미를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뭐 HD 현대일렉 같은 경우는 어떤 탄탄한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어떤 변압기라든지 이 전력 설비 교체 주기에 지금 맞춰서 가고 있는 그런 우량한 종목이라는 부분이고요. 오늘 그 조정을 좀 마무리하는 단기 이평선 정별로 들어간 상황에서 저항을 이제 돌려 세우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만 이제 엔비디아가 사실 수급을 다 빨아갈 수 있는. 그렇죠. 엔비디아 관련주들 수급을 빨아갈 수 있는데 또 네. 다른 의미로 생각해 보면 네. 우리 전력 설비 관련주들이 올라올 때 네. AI라는 키워드를 달고 올라왔었거든요. 그쵸. 그래서 엔비디아가 만약 잘 움직였을 때는 HD 현대일렉도 하나의 수혜가 또 될 수 있지 않나라는 관점으로 지금 조금 움직인 것 같다는 네.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접근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앞에 뭐 정고점 돌파하고 신고가 갈지 그거는 조금 시간적 여유를 두고 봐야 네. 되겠지만 역시나 조정 시에는 뭐 매력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29만 원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괜찮은 흐름 이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에 사실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올 때 상대적으로 좀 덜 올라온 게 전력기기 쪽이라서 조금 답답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것도 전력기기도 AI를 등에 업고 있기 때문에 그런 투자 포인트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블루드림 리서치 이주연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의 장바구니입니다. 오늘은 IM증권의 이화진 과장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내일장 제가 뭐 여쭤보지 않아도 이 얘기 하셔야죠, 엔비디아. 네 맞습니다. 일단 네. 뭐 시장에서는 뭐 계속 꾸준히 너무 긍정적인 시각도 또 있는 것도 아니라서 네. 결국에는 내일을 뚜껑 열어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물론 이제 엔비디아 발표도 중요하겠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젠슨왕 회장이 이제 조금 굉장히 중요한 발언들을 좀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최근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AMD나 그리고 아마존, 알파벳 실적들을 보게 되면은 이게 전부 다 AI 때문에 수요가 실적이 다 좋아진 건 또 아니었기 때문에 그쵸. 심지어 메타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우려도 좀 얘기를 해왔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시선들이 젠슨한 대표의 발언이 초점이 좀 맞춰져 있고 오늘 7월달에 TSMC 쪽에 이제 AI 관련된 매출이 워낙 이제 잘 나오다 보니까 그런 문제 없겠지 하면서도 그러면 이제 젠슨한 대표가 그러면 내년에 가이던스가 하향할까 아니면 최근에 블랙엘 가속기에 대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지연된 부분에 대한 발언들이 좀 복합적으로 조금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 미세한 발언 하나하나가 내일 좀 시장에 대한 변동성을 굉장히 키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게 말 그대로 뭐 더 이상 코멘트를 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시간도 얼마 안 남았고 말 그대로 뚜껑 열어봐야 지금 아는 네. 상황 속에서 네.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오늘 장 막판에 SK 하이닉스를 드디어 외국인들이 사기 시작했단 말이죠. 이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먼저 대만 쪽에서 반도체 지수가 빠르게 올라오면서 이게 뭐지? 내 엔비디아 실적이 시장에 좋을까? 노출됐나? 일단 대만 거의 가건 지수가 마이너스 0.5%에서 플러스 0.7%까지 올렸습니다. 네. 그게 반도체 위주로 시장을 끌어올렸단 말이죠. 그러면 물론 최근에 SK 하이닉스 하향 리포트가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어제도 그 BNK에서도 나왔죠. 네. 그리고
8월 초쯤에는 이제 미래에셋증권 그리고 IN증권 최근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까지 하향 리포트가 나왔던 거는 물론 이제 지금 모바일 쪽의 디램이 향이 지금 재고가 하나둘씩 쌓이고 있다는 게 예상치가 점차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3, 4분기 이익 감소율이 생각보다 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시장에 대한 우려가 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지금 물론 PC 쪽은 데이터를 봐야겠지만은 최근에 중국에서 검은 신화 50이라는 게임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늘만 해도 1,500만 장이 나왔어요. 이게 콘솔이긴 하지만 80%가 PC입니다. 중국은 콘솔을 안 하고 PC를 한다고 저번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엔비디아 그래픽 그 RTX 4050 시리즈 이상이 되어야 그 게임을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비트코인 채굴로 인해 가지고 PC 수요가 올라왔듯이 이번에 게임 하나가 중국 때문에 오히려 이제 PC 시장이 살아날 수도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생각보다 슈퍼 사이클이 더 연장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 제가 봤을 때는 이 얘기도 내일 제가 봤을 때는 젠슨한 회장이 얘기를 꺼낼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쪽 이쪽 시장 때문에 우리 게임 그래픽 수요 다시 올라왔다라고 하게 되면은 SK 하이닉스에 대한 우려가 생각보다 우려가 오히려 이제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 수요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냐, 특히나 중국 시장 절대 놓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 게임 수요 뭐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사실 뭐 하이닉스도 올라줬고 오늘 장비단에 있는 종목들이 우리 시장에서 반등을 줬어요. 실적 어느 정도는 눈높이를 맞출 거라고 엔비디아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오히려 실적 발표하고 내일은 쉬어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쉬어간다. 물론 지금 우리나라 지수 특히 외국인 수급이 어느 정도 갈피를 못 잡고 네. 계속 꾸준하게 현물과 선물의 방향성이 완전 다르게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물론 오늘 이제 선물 쪽에서 빠르게 돌리긴 했습니다만은 결국 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시장을 좀 끌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번 HBM3 관련해서 거의 9월쯤부터는 실제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컨콜에서 만약에 3분기 때 우리 DRAM 매출 비중에서 10%까지 HBM 비중 그리고 4분기 때는 그 DRAM 매출 비중에서 60%가 HBM이 차지할 거다라고 얘기한 거는 그럼 그 약속이 지켜지려면 거의 9월이어야 됩니다. 그럼 9월 달부터 어느 정도 충분히 가동 준비를 세팅이 되어야 되는 좀 상황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자는 좀 모멘텀 플레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신에 SK 하이닉스는 그럼 SK 하이닉스는 결국에는 엔비디아 영향이 좀 클 수밖에 없죠. 내일 만약에 엔비디아가 HBM4나 HBM3 관련해서 로드맵이 예정대로 실시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내년에 이제 SK 하이닉스 막 목표가가 뭐 27만 원, 30만 원 그에 대한 선반영이 될 수 있는 게 그게 로드맵이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로드맵이 지연된다 그러면은 그러면 하이닉스에 대한 매출도 당연히 눈높이를 낮춰야겠죠. 낮춰야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만약에 내일 아무런 멘트가 없다 그러면은 블랙의 가속기 지연 이슈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는 수준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네. 시장에서는 오히려 불확실성만 좀 남겨주고 아까 얘기했처럼 변동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외국인 매도세로 돌아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된다면 외국인 사실 뭐 가이던스에 대해서도 이것도 사실은 뚜껑 열어봐야 그렇죠. 하는 거기는 하지만 만약에 좀 보수적인 이야기가 나온다면 우리나라 반도체주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좀 시장 전반으로 끌고 가볼게요. 지금 전반적으로 거래 대금도 굉장히 적고 방향도 없고 수급도 이거 뭐 사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사실 그런 방향성이 굉장히 없잖아요. 네. 근데 다들 이야기하는 게 엔비디아 실적 보고 결정할 거야, 방향성이 결정될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빅 이벤트가 지나가고 나면 시장의 수급이라든지 전반적인 분위기가 조금은 바뀔 수 있을까요? 저도 금방 지금 확인을 했는데 네.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오늘 외국인이 또 강하게 또 매도를 했네요. 네. 했다는 거는 그러면은 아까 잠시 반등은 들어올렸던 건 제가 봤기엔 금융투자 쪽 기관에서 좀 올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우리가 예전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은 실적이 잘 났는데 우리 주가는 빠진다는 논리 이게 이제 서서히 슈퍼 사이클의 고점에 대한 신호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게 우리가 아마 작년 4분기 때 SK 하이닉스 실적이 거의 흑자 전환이 됐지만 한 1,000억 원이었죠. 그리고 2분기 때 실적이
거의 한 6조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실적 증가율이 성장률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는데 근데 3분기 역대급 실적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제 실적 증가율 자체가 사실 크지는 않습니다. 이제 20%, 30% 이제 흑자 전환을 하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정상화되는 시간이 저는 2분기가 고점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 3분기 때부터는 이 성장 속도가 생각보다 어느 정도 주춤될 수 있다는 측면이 시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매력도가 사실 크지는 않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SK하이닉스는 애초에 7만 원 가격대에서 24만 원까지 가파르게 올라왔고 삼성전자도 뭐 해봐야 4, 5만 원에서 놀다가 그 8만 원 이제 겨우 50% 성장을 해왔는데 그럼 네. 여기서 이제 시장 반도체에서 AI 수요 좋은 거 다 알겠어, 다 알겠는데 여기서 정말 시장이 더 버블이든 뭐든 더 윗단을 보고 가려면은 어떤 색깔이 나와줘야 되는 고민을 해봤을 때 생각보다 반도체가 주도 섹터로 가기에는 과연 내일 엔비디아에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더 강한 드라이버를 걸 수 있는 모멘트가 나오지 않으면은 저는 그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조금 덜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젠스왕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내놔야 사실은 시장의 눈높이가 지금 거의 뭐 꼭대기에 붙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된다면 또 우리가 바라봐야 할 건 반도체에 대한 성장률이 슬로우 될 거란 말이죠. 그럼 주가는 더 빠르게 빠질 거고 거기서 수급이 빠진다면 우리 시장을 들어 올리기는 쉽지 않겠네요. 그렇죠. 물론 이제 바이오 섹터가 지지해 주는 거 아니야 하더라도 워낙 이제 반도체 시장 규모가 크고 아니면 애초에 2차 전지가 이거를 커버를 하든가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 지수단에는 물론 올해 이제 대부분 리서치 센터장 이제 하반기 전망을 내놨을 때 대부분 3천원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럼 3천원 가려면은 반도체가 안 가면은 사실 삼성전자가 그 우위가 굉장히 큰데 8만 원을 갈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8만 5천원까지 갈 수 있을까? 그럼 물론 이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HBM3가 들어와야 되고 그러면 애초에 HBM3가 중국향 그리고 AMD향 다 포함했을 때 올라가 준다면 되겠지만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색깔이 그렇게 2분기, 1분기 때처럼 대부분 투자자들이 3분기 이번에 흑자 전환되는데 매출이 막 이 정도 하게 되면은 영업이익만 해도 5조 나올 거야 이런 이게 시장에서 기대감이 훔쳐왔는데 네. 근데 3분기에 그 기대감이 그 정도까지 있을까요? 그렇지는 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적어도 이 정도 선에서만 방어를 해줘도 다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차라리 그동안 주가가 많이 빠졌던 반도체 소부장을 버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워낙 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도 네.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걔들은 뭐 오른 것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사실 소부장 오늘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사실 투자적인 측면에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지금 매수한다? 이게 불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또 투자자의 수급은 소부장으로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소부장 안에서는 뭘 어떻게 봐야 될까요? 물론 이제 오늘 SK하이닉스 급등하니까 한미 반도체 움직이고 막 이스페타시스 움직이길래 네. 이제 또 이오테크리스도 움직였습니다. 네. 그만큼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1분기 때 아니면 이제 1분기 때 적자 전환했고 하이닉스 작년 4분기겠지만은 소부장단은 아마 이제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움직이면은 2분기 때부터 최근에 실적들이 나왔던 회사들이 있습니다. 제우스가 흑자 전환했고 이오테크닉스도 이제 점차적으로 실적에 반영되기 시작했어요. 어떤 게 이 HBM 쓸 수 있는 그 장비가 썼으니까 매출로 인식되는 거라서 그러면 3분기 때 오히려 이제 장비 대수를 더 많이 확대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최근에 뭐 한미 반도체도 많이 빠졌고 이스페타시스 그리고 제우스, LTC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저는 계속 꾸준히 삼성전자 밸류체인단은 뭐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뭐 전공정 캐pex 투자 이제 시작했으니까 3분기 때 매출단이 본격적으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안 움직일 수는 있는데 오히려 반도체 소부장은 좀 움직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 밸류체인 말씀해 주셨는데 전공정, 후공정 뭐 상관없나요? 근데 이 얘기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HBM 관련주가 많이 올라왔는데 전공정은 움직이지도 않는데 얘네들 사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고 있는데 네. 야 성장률을 봐봐라. HBM이 40-50% 성장률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캐펙스 했더라도 전공정은 해야 20% 30%다. 니는 뭐 사겠니? 보면 저는 HBM 사겠다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도체 무너지면 또 같이 무너지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왕 이제 매매를 하는 스킬이라면 저는 HBM 단으로 저는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종목은 어떤 거 보고 계세요? 이오테크닉스입니다. 아하. 이게 물론 이제 전공정도 하고 이거는 후공정도 합니다. 네. 애초에 전공정 쪽으로 삼성전자 향이었고 네. 이게 레이저 어널리 장비를 이제 구조랑 계속 디램 익스포자 굉장히 높았던 회사가 이오테크닉스였는데 물론 올해 주가가 빠졌던 거는 1월달에 그렇게 삼성전자랑 뭐 같이 붙이면서 HBM 후공정에 들어간다 만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8단을 하고 12단을 하고 16단을 하고 있는데 이걸 계속 줄이려면은 이걸 레이저를 커팅을 해야 됩니다. 커팅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물론 또 일본의 디스코사가 있고 일본의 이 기술이 굉장히 높은데 무슨 국산 회사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테크닉스도 이게 결국 삼성전자와 관계가 있는 상황이고 대략 한 내년 시장을 보통 점유율 20%까지를 끌어올린다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요테크닉스도 전공전도 되고 후공전도 되고 여기에다가 연말에 TSB 그 유리기판 관련주로 또 엮이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종목은 많이 빠졌으면은 지금 접근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사실 어떤 흐름을 갈지는 뚜껑 열어봐야 압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의 눈높이가 너무나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좀 조심스럽게 볼 부분이 있고 그렇게 된다면 거기서 빠진 수급이 소부장으로 갈 수 있다. 네. 그 안에서 종목은 오늘 이오테크닉스까지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IM증권의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 시장의 눈은 엔비디아를 향해 있겠지만 그 밖에 살펴볼 일정들도 있겠죠. 어떤 것들인지 같이 한번 장바구니 일정에서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일정 확인해 보면요. 내일 윤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4대 개혁 그리고 저출생 관련한 국정 브리핑 예정이 되어 있고요. 4대 개혁 같은 경우는 교육, 노동, 연금, 의료가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 공백 등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의료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윤 대통령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는데 내일 어떤 이야기들 나올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일정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내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거래 정지가 됩니다. 인적 분할에 따라서 변경 상장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래가 정지가 되는 거고요. 하나 비전 또 하나 정밀기계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인적 분할 후에 추후에 변경 상장이 되면서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으로 재상장을 합니다. 상장일 같은 경우는 9월 27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증권에서 인적 분할에 따라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목표 주가도 상향 조정하면서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2%대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흐름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일정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일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가 됩니다. 지난주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발언을 한 이후에 시장에서는 9월 금리 인하는 확정적으로 보고 있죠. 다만 이 강도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인데요. 그만큼 고용 지표들도 계속 체크해볼 필요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시장의 예상치를 좀 상회를 하면서 23만 2천 건을 기록을 했고요. 전주 대비해서도 4천 건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이런 흐름 계속 이어갈지 이번 주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일정도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엔비디아 실적 외에도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개장 전에는 가전제품 유통기업인 베스트바이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또 미국 이 최대 의류 업체죠. 갭의 실적 발표 장 마감 이후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기업들의 실적 발표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장바구니 일정 정리해드렸습니다. 진짜 내일 아침 지나고 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어떤 흐름을 이어갈지, 또 소부장단은 어떻게 이어갈지, IT에서 빠진 수급이 어떻게 돌지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전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상황이고 흘러가는 대로 좀 반등을 준다면 그때 잘 반응을 해서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만제로 디마켓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